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멘트가 죄다라는 책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이제 고객을 상대하는 그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책이거든요. 이 책을 사서 한번 다 읽어보셔도 좋겠고, 아니면 오늘 제가 정리해 놓은 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는 정도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의 표지예요. 표지 벌써 인상적이잖아요. 빨간 표지에다가 멘트가 죄다. 이 멘트부터 밑에 킬 할 수 없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게 저자의 그 멘트 스킬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정말 눈길을 확 끌면서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다른 설명 구구절절 붙이지도 않잖아요. 저자는 안교시라는 분인데 10억 연봉 받으시는 최고의 영업맨이라고 합니다. 한번 그분의 영상은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파트 1, 당신의 매출에는 분명 죄가 있다. 매출이 안 오르는 데는 분명 어떤 죄가 있습니다. 파트 2, 갑이 되는 멘트는 따로 있다. 그 멘트 스킬을 오늘 알려주시는 거고요. 기빠진 멘트는 부도수표에 불과하다. 하나마나한 멘트 할 필요가 없겠죠. 좋은 영업은 좋은 질문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질문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자는 계속 강조하거든요. 이따가 밑에서 그 부분도 나올 겁니다.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인상적으로 느낀 점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 발로 을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고객의 선택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라 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약간 숙이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저자는 그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훌륭한 성품, 착한 마인드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이지 단기적으로는 변수가 아니다. 영업자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고객은 절대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다. 고객에게 좋은 영업자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영업자보다 얼마나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 맞죠? 사람들은 똑같은 멘트를 하더라도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전문가의 말이라면 항상 더 깊이 신뢰한다. 최소한 자신보다는 많이 아니까 틀리거나 잘못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다. 영업자의 멘트도 그래야 한다. 영업자는 언제나 고객과 동등한 위치에 있거나 고객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고객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니까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고객보다는 부동산에 관해서 세법이든 구조든 훨씬 손님보다 많이 알 텐데 왜 갑의 위치가 안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신선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갑의 위치라는 것이 내가 생각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갑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영업 고수로 성공하고 싶은가? 당신의 위치부터 바꿔라.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프로답게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높여라. 다시금 강조컨대 고객이 갑이 아니라 영업자가 갑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당신을 갑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당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자 이상의 전문성을 확보하라. 고객이 신뢰하고 따르는 진짜 전문가가 되라. 당신이 갑이 되는 순간 고객들은 당신의 말 한마디에도 움직이게 될 것이다. 진짜 전문가가 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영업은 말빨로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너 영업하면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충분히 잘하고 충분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고객이 사지 않을 때는 왜일까요? 도대체 왜 고객에게 질문하지 않는가? 영업자는 고객에게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내야 한다. 왜 찾아왔는지, 무엇이 문제여서 왔는지, 왜 사려고 하는지 아무도 내게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다. 하나같이 지금 자신이 팔고 있는 상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내가 얼마나 이득을 보는 것인지만 열심히 설명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고객의 이야기는 묻지도 듣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고객의 마음을 열고 싶은가? 고객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가? 그럼 고객이 먼저 말하게 하라. 고객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게 하라.
그리고 고객이 내뱉은 말 속에서 답을 찾아라. 진짜로 뭐 많이 안다고 좀 자신감 있는 사람일수록 막 고객보다 설명을 훨씬 더 많이 하는, 한마디만 하면 설명을 주르륵 해버리고 또 한마디 하면 설명을 주르륵 해버리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예, 그러면 고객의 진정한 니즈, 진정한 생각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 결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저자가 알려주는 효과적인 대화 기법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백트래킹 기법. 고객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한 번 더 따라하면서 말을 연결해 나가라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 자녀분이 결혼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대로 따라하면서 연결해 보라는 얘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고객의 답변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 답변에 꼬리를 물고 다른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간다. 이것이 바로 백트래킹 기법이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고객이 영업자의 말에 반론할 수 없다. 상대가 자신의 말을 따라하기 때문에 반론해야겠다는 비판적 사고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짧은 시간이지만 상대방이 자신에게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쉽게 신뢰를 쌓을 수 있다. 맞죠? 네. 그 다음 yes 세트. 사람들은 일단 누군가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동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연히 yes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욕구에 충실하며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계속 yes가 나올 만한 답을, 예를 들면 대표님 매출이 1억 정도 늘어나신다면 좋으시겠죠? 하면 예, 그렇죠. 이렇게 답을 하시겠죠. 이런 식의 질문을, yes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을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고객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니즈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내가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계약으로 리드해 나가는 것이다. yes 세트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중요한 단어는 3번 이상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저는 대표님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식이죠. 핵심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고객은 편안해하면서 높은 집중력을 보이게 된다. 당신의 말에 yes라고 대답하는 것을 습관이 되게 하라. 고객이 당신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게 하라. 이렇게 고객에게 계속 이제 호응을 해드리면서 질문을 하고, 그러면 고객이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대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고 이렇게 성공할 확률이 점점 늘어나겠죠. 또 권위자의 말을 활용하라.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런 약간 권위가 없는, 전문가스럽지 않은 그런 이제 말투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얘기예요. 글쎄요, 아마도 확실하진 않지만 매우, 엄청, 너무 이렇게 아닙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아직 부족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주저하는 표현, 두 번째는 메시지에 자신 없어하는 뉘앙스, 세 번째는 과도한 수식, 네 번째는 지나친 겸손의 표현이다. 이런 표현은 현장 영업자들이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다. 하지만 이는 제품은 물론 본인의 가치까지 떨어뜨린다. 지금 당신의 고객에게 습관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라. 고객 앞에서 자신감 없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진 않은가? 너무 과장되고 부담스러운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진 않은가?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진 않은가? 자신을 만드는 것은 자신 스스로의 몫이다. 자신을 최고의 전문가로 만들고 그에 걸맞게 말하고 행동하라. 너무 겸손하거나 너무 친절하면 정말 자신 없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말을 할 때, 고객하고 말을 할 때 손을 이렇게 앞으로 모으고 이렇게 몸을 좀 앞으로 많이 숙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아마 저자가 저를 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친절하거나 겸손하더라도 속에 쌓이는 그런 실력이 많아지면 그런 전문가다운 포스는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성향을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 안에 전문가의 실력을 쌓아서 저절로 묻어나오게 그렇게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교육과 세일즈는 한 길로 통한다. 그 아이들에게 설명하듯이 그렇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자가 강조하는 거는 눈에 그 그림이 그려지게 그렇게 설명을 해봐라. 저절로 상상이 되게 그렇게 설명을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당신이 아파트를 판매하고 있다면 또 어떨까? 고객이 집을 예쁘게 꾸미고 사는 모습을 상상하게 하라.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깔끔하고 예쁘게 정돈된 집안의 인테리어와 편안함, 따뜻한 온기를 설명하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고 마음껏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즐거운 모습으로 요리하고 있는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을 그려주어라. 고객이 가진 모든 감각을 깨워라. 감각을 자극하는 멘트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한번 고객의 머릿속에 심어진 이미지는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 생생한 이미지가 실제로 가지고 싶고 느끼고 싶은 것이라면 고객의 구매 욕구는 더욱 간절해질 것이다. 이거는 정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화 기법이죠. 그 다음에 고객의 거절을 승낙으로 되돌리는 기술 읽어보겠습니다. 고객의 거절에 한 번만 다시 질문하라. 왜? 라고 말이다. 어떻게든 빙빙 돌려서 다시 설득하려고 여러 얘기하지 말고 한 번에 강한 돌직구를 날려서 고객의 핵심을 꿰뚫어라. 클로징 순간에 적절하게 고객의 마음을 꿰뚫는 핵심 질문은 고객의 거절을 승낙으로 바꿀 수 있다.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고민되시는 거예요? 제게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이유라도 있으신 건가요? 고객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싶다면 핵심 질문을 던져라. 고객의 거절에 절대 그냥 일어서지 마라. 고객의 거절은 진짜 거절이 아닐 수도 있다. 내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확신을 주세요.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려요.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내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당신이 진짜 영업의 고수가 되고 싶다면 고객의 고민을 해결해 주어라. 고객의 거절은 진짜 거절이 아니다. 진짜 고객이 전화로 문의하거나 이제 상담하고 가실 때 항상 저한테도 이제 그럼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화를 그냥 끊거나 상담을 거기서 멈추는 거는 바보라는 거죠. 다시 지금 주저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한번 하면 그것이 다시 물꼬를 틀게 하면서 더 결정적인 계기가 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좀 반성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3초, 5초, 10초의 법칙. 이게 바로 이제 고객이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을 확정짓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3초, 5초, 10초. 바로 우리 영업자들의 매출이 결정되는 시간이다. 고객이 처음 보는 영업자의 이미지와 호감도를 판단하는 시간 3초. 짧은 인사를 나누는 데 걸리는 시간 5초. 대화를 막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10초. 이 찰나의 순간 우리가 준비한 영업의 승패가 50% 이상 결정된다. 우리는 이 18초 안에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영업에 성공할 수 있다. 3초는 바로 고객이 딱 쳐다볼 때 보는 나의 외적인 면이고, 그 다음 5초는 한 문장의 인사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그 인사말을 인상적인 인사말을 만들어서 딱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문장을 만들라는 거죠. 그거. 그 다음에 나머지 10초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인데 우리의 이제 몸짓과 제스처, 자기를 맞아들이는 인사하는 그런 몸짓과 제스처에서도 그런 자신감 있는 말, 또 여유 있는 행동, 그 품격 있는 말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어떠세요? 내용 참 좋죠. 내용 참 좋으니까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겠고, 오늘 저랑 읽은 이 부분만 잘 기억하시고 한번 자신의 멘트를 돌아보면서 계속 연구를 해보셔도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계속 상담이 끝나고 나면 오늘 내 멘트는 어땠나 한번 반성을 해보고 좀 자꾸 계속 고쳐가는 그런 수정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에 관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